임차인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 이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될 거다. 가장 피해를 보는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앞으로 더더욱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찾아올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07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고양시 덕은지구에 지식산업센터 전용 12평 2억 3천에 분양받아도 괜찮나요? 1억 정도 현금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누군가는 좋다고 하고 누군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는 거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 매수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품들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투자처와 함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외곽적 일대에 택지 개발을 조성해서 신도시가 형성되고요. 또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 일대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택만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베드타운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이런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과잉되고 있다. 공급이 과잉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면 상관이 없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된다. 지금 2022년 기준에서 본다면 부동산 플래닛 통계의 지표에 따라 약 40%가 매매가 감소됐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공실률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여파가 투자자한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다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인데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고요. 또 근로자 수 10인 이내인 소상공인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가 왜 감소되냐? 자, 우선적으로 덕은지구 같은 경우, 자, 덕은지구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약 4,000세대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 일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덕은지구 안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로서 나중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요가 이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덕은지구 앞전에 우리 지도에서 보셨는데 거기서 차량으로 10분만 가면 어디냐면 상암동입니다. 서울의 핵심 일자리가 모여있는 상암동, 또 바로 가양대교만 넘어가면 10분이면 영등포가 나옵니다. 영등포. 엄청난 일자리가 모여있는 영등포. 또 차량으로 15분만 가게 되면 여의도가 나옵니다. 또 서쪽으로는 마곡이 나옵니다. 또 마포가 있습니다. 15분 거리 내에. 따라서 차량으로 10분, 많게는 15분 이내에 서울의 핵심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모여있는 이런 지역 일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데
덕은지구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일자리를 찾을까요? 따라서 수요가 이탈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럼 반대로 외부의 수요가 덕은지구로 와서 일자리 수요를 늘려줘야 되는데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없다. 자, 입주 요건을 보게 되면 이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직원에 두고 입주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입사 요건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이 1순위 아닙니까? 교통 편의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외부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죠. 그런데 덕은지구의 가장 큰 약점은 교통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제4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천 대장에서부터 홍대까지 갈 수 있는 노선, 이게 지금 발표는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게 개통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10년은 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 또는 지금 당장 입사를 해야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통이 너무나도 안 좋다. 그럼 외부에서 무조건 덕은지구로 들어오려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죠. 오히려 핵심 지역 일자리에 질 좋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데 덕은지구의 지식산업센터에 일자리 찾으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공급은 과공급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한테 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상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결국 매매에 있어서 매매가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과다 공급이 돼서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무슨 월세를 받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지금 전용 12평짜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용 12평. 자, 이 12평짜리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보다 더 작은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월세를 보면 월세가 약 한 천에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에 80. 분양가는 지금 현재 2억 3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분양가에 2억 3천에 현금에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으니 대출을 보통 한 80에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0%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현금 1억 갖고 그냥 투자해서 대출을 1억 3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5% 정도 금리로 책정돼서 임대업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이자? 약 54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거다. 54만 원. 월세를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좀 나오죠? 따라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냐면 3.5% 나온다. 근데 이 수익률만 보고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자, 수익률 4%, 3.5% 나오니까 분양받으십시오. 매매하십시오. 자, 우리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보게 되면 1년 안에 입주하는 입주량을 보게 되면요, 보통 한 20% 정도 입주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8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실이 난다. 80%는 1년 안에.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대다수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단지 아파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이 다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매가가 올라갑니까? 매가도 함께 늘려서 계속 입주량에 따라 입주장이 터질 수밖에 없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최소 못해도 2, 3년은 지나가야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덕은지구 말씀해 주신 지식산업센터에도 상가까지 포함해서 약 1,050실 정도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입주가 일시적으로 지금 다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입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임차인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 어렵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혹여나 정말 운이 좋아서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이 입주률 약 20%에 포함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만의 생각이고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죠. 자, 공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80%인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공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2년 안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재산상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자, 이자 54만 원을 매달 냅니다. 이거 1년이면 얼마 정도 합니까? 1년이면 약 65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1년에. 그럼 2년이면 2년 동안 공실이 났대요. 계약이 안 돼서. 그 얼마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1,3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누가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임대인이 납부해야 되는 거다, 임대인이. 그럼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응? 엄청난 이자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어딘가 대출을 또 끌어다가 써야 되겠죠. 이거 납부해야 된다. 언제 계약될지 모르는 이런 사무실 상가를. 근데 이뿐만 아니죠. 원래 매달 받아야 할 이 80만 원, 매달 받아야 할 이 80만 원에 대한 부분 1년에 얼마죠? 960만 원이죠. 960만 원. 그럼 만약에 2년 동안 공실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약 1,9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1,900만 원. 따라서 원래 이자를 월세로 탕감했었었는데 월세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자는 내 돈으로 내야 되고 원래 받아야 할 이 월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비용을 얼마로 까먹는 겁니까? 2년이면 약 3,2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이거 임대인분들이, 모든 임대인분들이 다 짊어져 가야 할 상황이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추세상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금리가 인하되면 제가 이면적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유동성이 증가되는 상황 때문에 이 유동성 자산들이 다시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자산시장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 들어오겠습니까? 주택시장으로 들어갈 거다. 주택시장. 자, 지식산업센터와 아니면 뭐 호텔,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상품으로 투자자가 많이 유입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런 상품이 좋아서 투자자가 투자했었습니까? 원래는 투자처로 보지 않았던 이런 투자처에서 막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주택에 여러 규제 정책들이 도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주택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른 투자처인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풍선 효과가 나와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원래 펀더멘탈이 좋아서 이 상품들이 가격이 상승된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풍선 효과로 가격이 상승한 거를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시세 차익용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을. 자,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의 모든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었습니다. 집값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동성이 다시 풀립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고요. 또 다른 이면적 모습에선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다라는 얘기죠. 물가 하락. 그리고 경기는 침체가 되니까 경기 침체 현상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 있냐? 이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될 거다. 자, 디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기업의 위기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업의 위기와 소비는 엄청나게 침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 월세를 받는 이런 목적 투자는 이제 지양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찾아올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따라서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공급이 과다 공급되고 있고 수요는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황금성이 좋지 않아 매매가 되지 않아 마피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투자처는 다른 투자처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투자처는 주택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텐데 이런 현상의 디플레이션 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의 위기, 이 기업의 위기는 결국엔 지식산업센터의 위기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대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보셔야 되고 재산상의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품, 황금성이 뛰어나고 매매 가격은 반대로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 또 공실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는 임차인에 맞춰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수익성이 과다 수익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품, 또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완화가 되면 더 수요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또 물가가 앞으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의 현상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자의 압박이 없는 그런 상품들로 우리는 취득을 하셔야만 하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물건 투자처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고 전략과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